안녕하세요, 주민입니다. 요즘 방문자 수의 비결, 홈판, 이 영상 많이 기다리셨죠? 드디어 오래 기다리셨던 홈판으로 조회수 높이기를 주제로 한 영상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제가 한동안 맛집, 카페 포스팅을 멈췄다가 최근 다시 열심히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이전보다 조회수가 높아지니까 재밌어서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방문자 수가 높아지니까 애드포스트도 올라가고 원고료 제의나 협찬도 먼저 들어오는 일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된 건 바로 네이버 홈피드, 즉 홈판을 제대로 타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홈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네이버에서 대놓고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전문가에 맞춰서 열심히 풀어쓴 것 같지만 스크롤도 길고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알아듣기에는 내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걸 일반 블로거의 입장에서 블로거의 언어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홈피드 유입 높이기 전략은 성공할 텐데요. 제가 직접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더 잘하셔서 엔잡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제는 길다 보니 영상이 두 개로 나눠질 예정인데요. 이번 첫 번째 영상에서는 왜 어떻게 홈판이 포스팅을 노출시키는지 원리부터 차근차근 풀어보려고 해요.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누르고 시작해볼까요? 홈판이 대체 뭔지, 어디에 나오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모바일의 네이버 메인의 검색창 아래에 보면 개인화 추천 피드가 뜰 거예요. 이 부분은 홈피드라고 부르고 네이버에서는 요즘 이 홈피드를 강하게 밀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꾸준히 진행 중인 피드메이커의 피드도 홈피드의 피드를 말하기도 하는데요. 피드메이커가 되면 이 홈피드에 노출되는 기회가 많아지기도 한답니다. 홈피드와 관련해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부터 홈피드가 시작됐대요. 그리고 이 서비스가 출시된 직후와 비교해서 현재 홈피드의 일간 사용자 수는 약 6배, 클릭 수는 약 8배나 늘었다고 해요. 정말 많이 늘었죠. 블로거들이 이 홈피드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는 계기는 아무래도 블로그의 유입 분석일 텐데요. 홈피드를 통한 블로그의 유입은 유입 분석에서 네이버 메인 모바일 홈판이라는 표기로 나타납니다. 간간히 네이버 메인으로 표시되기도 하고요. 제 블로그의 경우를 보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네이버 통합 검색 모바일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최근에는 홈판의 비율도 이에 버금가게 매우 높아졌어요. 홈피드는 네이버의 첫 메인 화면에서 사용자들이 오래 머물도록 만들고 또한 블로그, 카페, 네이버 TV 같은 다양한 네이버의 서비스들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설계되면서 네이버 전체의 체류 시간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체류 시간이 높아지면 광고의 노출 기회도 많아지고 네이버의 수익도 늘어날 수 있겠죠. 아무튼 사용자가 네이버의 홈 화면에 들어올 때마다 사용자의 취향인 글을 먼저 보여주고 스크롤을 내려가면서 보게 만들면서 계속 여기에 있어 하면서 유저들을 붙잡게 되는데요. 블로그가 이 홈피드 흐름에 맞춰 글을 쓰면 포스팅의 노출 기회가 늘어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홈피드에 보이는 컨텐츠들이 어떤 로직으로 나타나는 건지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홈피드의 노출은 두 가지 재료를 이용해서 작동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홈피드에 무엇이 노출되느냐, 즉 콘텐츠 풀인데요. 블로그 포스팅, 카페 글, 네이버 TV나 클립의 영상 같은 다양한 네이버의 콘텐츠들이 포함됩니다. 아예 다른 사이트의 페이지가 나오진 않겠죠. 두 번째는 사용자 컨텍스트로 이웃 구독, 읽은 문서, 검색 이력, 좋아요나 댓글 같은 반응들을 말해요. 뭔가 사용자의 반응이 있어야 취향을 파악할 수 있겠죠. 네이버의 로직 시스템은 이 재료들을 이용해서 첫 번째로 홈피드에 노출시킬 컨텐츠 후보들을 모으고 두 번째로 각각 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정하고 세 번째로 이 순서를 바로 그대로 보여주기보다는 사람들의 사용 패턴에 맞춰서 살짝 균형을 맞춰서 보정한 후에 홈 화면에 보여줍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특히 랭크 1, 즉 홈피드의 최상단에 노출되는 컨텐츠는 사용자가 네이버를 켰을 때 반드시 시야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로직을 더해서 더욱 신중하게 고른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알고리즘의 로직을 파악하면 좀 더 홈피드 노출에 다가갈 수 있겠죠. 홈피드의 알고리즘은 우선 홈피드에 노출된 콘텐츠들을 모아오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모델이 바로 리트리버예요. 리트리버라는 단어처럼 지금 이 사용자에게 맞는 글을 여러 곳에서 빠르게 모아오는 모델로 목적에 따라 다양한 리트리버를 사용해서 글을 추천해준대요. 먼저 구독 기반이 있는데요. 사용자가 이웃으로 구독한 블로그나 가입한 카페에서 새 글을 찾습니다. 그리고 행동 기반이 있는데요. 클릭, 검색 이력, 주제 선호도에 따라서 인기 글이나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문서를 추천해주기도 합니다. 네이버에 최근에 검색 이력이나 읽었던 문서들이 기록되는 곳이 따로 생기기도 했죠. 그리고 동시에 유저들의 실시간 사용성까지 홈피드에 즉시 반영하기 위해서 이 리트리버들을 더욱 고도화시키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애프터 서치와 클릭 투 클릭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애프터 서치는 사용자가 최근에 검색한 키워드와 연관된 문서들을 추천해주고 클릭 투 클릭은 사용자가 가장 최근에 클릭한 문서와 유사한 콘텐츠를 추천해줍니다. 예를 들어 어제 라면 맛집을 검색했다면 오늘 홈피드에서 라면 관련 글이 노출될 수 있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신라면 후기를 클릭해서 읽었다면 곧바로 비슷한 라면 후기 글들이 등장할 수가 있어요.
두 방식 모두 최근의 행동을 반영하지만 애프터 서치는 하루 동안의 검색 기록들을 폭넓게 참고하고 클릭 투 클릭은 가장 최근에 클릭한 글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점이 조금 다릅니다. 리트리버는 이렇게 구독, 행동, 실시간 사용성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글을 모아옵니다. 여기서 블로그 이웃, 포스팅의 키워드, 유저들의 검색이나 클릭이 중요하다는 점 느끼셨나요? 리트리버가 콘텐츠 후보들을 모아오면 이제 랭커라는 것이 각 콘텐츠 후보의 점수를 매겨서 노출의 순서를 결정해요. 직전에는 DCN 같은 모델을 사용했고 지금은 더 발전된 MDE 모델이 클릭 확률에다가 만족 확률을 함께 예측해서 더욱 정교하게 순위를 매긴다고 합니다. 만족 정도는 체류 시간이 긴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고 해요. 홈판에서도 체류 시간은 중요하네요. 여기에 캘리브레이션이라는 다양성 보정을 적용해서 특정 주제만 과하게 몰리지 않도록 화면의 주제 분포를 실제 소비 분포에 가깝게 맞춰준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사용자가 오랜 기간 자주 소비한 키워드에는 가중치를 줘서 더 잘 가져오도록 하고는 있지만 동시에 같은 세션, 즉 한 화면 안에서는 너무 똑같은 키워드만 연달아 노출되지 않게 중복을 줄이고 균형을 맞춰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더욱더 사용자의 취향에 맞춘 다양한 콘텐츠를 동시에 보여주고 사용자들의 지루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긍정적인 피드백만 반영되다 보니까 싫어하는 글은 반영되지 않아서 홈피드에 불편한 주제가 계속 뜨는 문제가 있죠. 현재 트렌스 액트라고 해서 부정 피드백도 함께 학습해서 사용자의 진짜 취향을 더 입체적으로 반영하는 모델도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홈피드의 최상단에 노출되는 콘텐츠는 홈피드에서 가장 눈에 잘 들어오는 자리인데요. 공개된 수치에 따르면 홈피드 클릭의 상당 비율이 이 첫 콘텐츠에서 발생한다고 해요. 심지어 첫 콘텐츠의 위치를 조금만 올려도 사용자 수와 체류 시간이 크게 상승하는 실험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홈피드의 맨 윗 글만 보고 스크롤을 내리지 않았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네이버는 랭크 1 리트리버를 이용해서 최상단의 노출 콘텐츠를 별도의 방법으로 최적화하고 있어요. 랭크 1을 고를 때는 밴딧 알고리즘이 등장하는데요. 이 알고리즘은 지금 이 사용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첫 콘텐츠를 골라서 보여주면 가장 좋은 반응이 나올까를 그때그때 판단하면서 동시에 학습도 합니다. 좋은 반응에는 클릭, 체류 시간, 스크롤 패턴, 공유, 저장, 공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반면에 나쁜 반응으로는 스크롤 넘기기, 짧은 체류 시간, 관심 없음, 차단, 신고 등이 있겠죠. 예를 들어 최근에 검색을 한 사용자들에게는 애프터 서치 리트리버가 더 적합할 수 있고 이미 홈피드를 활발히 클릭해서 보고 있던 사용자들에게는 클릭 투 클릭 리트리버가 더 어울릴 수 있을 거예요. 시스템은 이런 상황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알맞은 리트리버를 선택하고 그 결과를 첫 번째 콘텐츠로 확정합니다. 식당에서 손님의 취향을 바로 빠르게 파악하고 그 취향에 맞게 먼저 추천해주는 방식과 비슷하게 작동한다고 보면 됩니다. 앞선 내용에 나온 주제와 키워드 개념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먼저 키워드는 아이폰 16, 아이폰 17 같은 구체적인 단어를 뜻하고 반면에 주제는 스마트폰 신제품처럼 그보다 폭넓은 상위 개념을 뜻해요. 키워드는 콘텐츠 후보들을 모으는 가장 직접적인 단서가 되고요. LLM이라고 해서 대규모 언어 모델이 콘텐츠를 읽고 의미를 파악해서 주제를 뽑아준다고 해요. 이렇게 홈피드에는 LLM이 활용되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또 예를 들어 에어스카우트 프로젝트에는 사용자의 검색, 클릭 이력을 바탕으로 LLM이 맥락에 맞는 새로운 키워드를 생성하기도 하고 IAB 체계를 활용해서 문서의 주제 분류를 총 600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한정하고 있다고 해요. 아직 이 600개 주제에 속하지 않는 분야도 분명 있을 수 있겠죠. 아무튼 결국 언어를 이해하는 AI가 키워드와 주제를 더 정확히 다루고 사용자 맞춤형 추천에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홈피드도 AI 중심으로 더욱더 진화하게 될 거예요. 오늘은 홈피드의 원리를 간단하게 정리해봤는데요. 먼저 리트리버로 콘텐츠 후보들을 모으고 MD 랭커로 클릭과 체류를 예측해서 순위를 매기고 캘리브레이션으로 분포를 보정한 후 다양한 콘텐츠를 보여주는데 밴딧을 활용한 랭크 1으로 최적화를 해서 최상위 콘텐츠를 선정하는 것이 홈피드의 작동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홈피드에서도 키워드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주제는 그 위의 개념으로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 원리를 이해하면 다음 영상에서 다룰 홈판 유입 높이기 전략에 대해 좀 더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배운 원리를 이용한 홈판 조회수 높이기 전략을 블로거의 입장에서 정리해 볼 텐데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